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이 장대 양봉을 뽑아 올리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가 정점을 통과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우지수에 이어서 나스닥도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또 어떤 모습을 만들어갈지 다음 주 한번 시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떤 쪽에서 움직일지 일단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번 주는 빅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다. 중간선거, CPI 발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메리 데일리는 이제 감속이 필요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파월이 갑자기 우리가 차기나 차차기에는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어. 인상폭을. 그러나 이번에는 좀 최종 금리는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그런 말씀 드렸죠. 자, 중간 선거가 끝나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인플레 통제하는 것은 중간 선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이 민주당이 선전을 했는데 그 이유는 봐라, 우리 인플레 통제하는 거 이게 우리 아니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좀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시장이 공화당이 약진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지만 그 마지막 히든 카드 CPI가 7.7% 나왔죠. 저들은 이미 저 정도의 수치는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죠. 근데 파월도 대놓고 감속을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 통제하는 이 모든 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중간 선거가 끝나면 좋아질 것이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서 짱대 양봉을 뽑아 올렸다는 이야기죠. 사실 여기서는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10,000포인트를 이탈하거나 빨리 안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또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또 고난 행군을 이어가야 된다 했는데 다행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제는 나스닥은 이제 양봉을 뽑아 올렸는데 그동안 다우지수는 잘 올라갔어요. 나스닥은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스닥이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냐 이 말이죠. CPI도 7.7%로 낮춰지고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연준의 정책에 결정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잇따라서 이제 발언을 하게 돼요. 자, 경기 지표는 PPI는 예상치보다는 약간 좀 둔화됐을 것이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PPI가 생산자 물가가 둔화가 되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되겠죠. 이제 시차를 두고. 자, 그리고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이런 유통업체들 실적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묶여서 진행이 될 것 같고 연말에 소비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때 관련 인플레가 소비 동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짧게 반응을 하겠지만 이제는 바닥을 쳤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월만 그런 발언을 했지 대부분은 감속이 필요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리고 CPI가 7.7% 나오자마자 연준 위원들은 잇따라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런 듯이 다들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우리는 다우지수를 쫓아가는 또 S&P 500을 쫓아가는 이 코스피는 좀 강해졌는데 코스닥은 그렇게 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 코스닥은 붕어 속의 빈곤입니다. 사실 이제 그 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자들도 전략적으로 인내를 잘 한다고요. 근데 이제 장이 좋아졌을 때 특히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은 지수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만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보면 어제 이제 올라갔던 게 반도체나 LG그룹주나 또 카카오그룹주, 개인주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갔어요. 그동안 이제 가파른 금리 상승에 눌려있던 종목들이 올라갔죠. 카카오그룹주들 보면 정말 많이 빠졌는데 반등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좋아지면서 LG그룹 관련주도 좋아지고 또 삼성이나 SK 관련주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코스피만 주야장천 사느냐? 결국은 이제 자금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자, 최근에 우리 증시에 입성했던 그 자금들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차이나라는 자금이죠. 시진핑이 3년임을 했다. 이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하는데 무역 전쟁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환시장으로 또 금융시장으로 공략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어떤 중국에 투자했던 자금들 우리가 익스포저를 좀 낮춰보자. 이렇게 한다면 결국에는 이 자금이 공격적인 게 아니라 익스포저를 낮추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를 산다고요.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똑같죠. 초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삼성전자잖아요. 왜냐하면 망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악재가 있어도 살아남고 또 쌀 때 사두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외국인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움직임 속에서 또 환율이 또 하락을 했죠. 자, 달러가 약세를 보였어요. 근데 달러 약세에 비해서 우리는 원달러 환율은 견고했죠. 이건 수출업자들이 환율 올라갈 거라고 보고 적게 팔고 또 여행이나 수입업자들은 또 환율이 올라갈 거에 대비해서 막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 올린다고 하니 불안감이 있었는데 외환 딜러들도 이제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시장이 이제 빠지는 거 확인하고 우리는 더 가파르게 빠진다고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 롱 포지션 굳히겠던 투자자들은 이제 쇼커버링을 했을 테고 이렇게 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죠. 자, 이런 투자자들은 이제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완화됐다. 그렇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도 연동이 될 텐데 여기서 숏 포지션을 굳히게 보자.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되어 있을 테고 해서 이게 이 투자자들은 주가는 안 올라가도 일단 환차익을 입는다고. 그렇다면 굳이 뭐 리스크를 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갔고 또 여기에는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도 있죠. 그래서 다우지수나 이런 쪽이 올라가다 보니 주로 이제 코스피 쪽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어떤 쪽에서 상승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다음 주에는 이제 나스닥도 올라갔고 우리 코스닥도 키 맞추기 이제 상승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쪽이 올라갈까요? 저는 4분기 주도주는 이 바로 제네다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뭐냐? 이번에는 바로 제네,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재건주, 네옴시티 이런 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는 약간 약세를 보였죠. 그 테슬라 리스크도 있고 또 나스닥도 안 올라가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대형주가 그 코스피에서 올라갔다면 이제는 코스닥 대형주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시장에서는 요즘에 딱 그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많이 올라 있는 종목을 추가적으로 계속 사는 것보다는 일단 바닥권에서 안정적인 종목을 사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풍차를 돌리듯이 테마나 섹터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그런 종목을 해야 돼요. 그런 종목이라면 요즘 장에도 뭐 강한 상승이 나오고 몇 배씩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죠. 그래서 텐베거 종목도 속출하는데 일단 우리는 텐베거 종목은 시차를 두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원베거, 투베거, 뭐 반베거도 좋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자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전략이 좋냐?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못 짜게 되면 전술은 아무리 잘못 짜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이 경제방송의 메이저리그 그중에서도 뉴욕 양키스 같은 데를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국고처를 보셔야 되고 특히 국고처 사부에서는 시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을 말씀드렸죠. 자, 이바로젠에 제가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번에는 바로 젠에 주도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텐데 결국 그게 탁탁탁
들어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황도. 그래서 제가 한국경제 전체 46명의 전문가가 노리는 수익률 게임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이렇게 뭐 수익률을 좀 하고 1주만 해도 한 20% 가까이. 그리고 종목들이 보면 다들 막 60%, 30%. 이건 이제 중간에 캡처를 해서 그런 건데 세 종목 60%, 이건 30, 한 5%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런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국고처 방송을 잘 보시고 그중에서도 사부를 잘 보시면 좋은 전략을 얻어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제3의 물결이 증시에도 일고 있다. 1의 물결은 차이나전자금이 들어와서 코스피를 매수했고 또 2의 물결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이 나왔죠. 뭐 60에서 100%. 그다음에 제3의 물결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게 바로 바이오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 로봇주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물결이 한 번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도 보면 넘실대잖아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틀 안에서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변화가 있으면 제가 이 국고처를 통해서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3의 물결. 자, 계속 물결은 일렁이고 있고 이번 주에도 이제 바이오주들이 움직임이 좋았다고요. 물론 저 반도체나 이런 쪽도 좋긴 했지만 폭발력은 바이오가 더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일단 삼바나 세렐이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누적 매출이 2조 원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개별주도 아닌데 3배 이상 실적이 좋아진다고요. 자, 이렇게 바이오시밀러가 기대 시장의 실적을 내고 이제 환율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 고환율 호재도 좀 입었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잘 올라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금리 인상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할인율이 상승하면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잘 올라가죠. 뭐 기술 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임상을 잘 발표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학회 뭐 초록을 공개한다든지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유틸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야장천 말씀드렸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찬스가 와서 공략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 시장이 가는 거죠. 바이오는 2차 전지나 또는 코스닥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잘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바이오가 2020년도에 대형 바이오들 실적 좋아지면서 또 임상이나 기술 수출 성과가 좀 강해졌었죠. 그러다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내리막길을 걸고 또 금리 올라가면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임상 같은 것도 많이 중단되고 하면서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나머지 바이오텍 성과가 나는 그런 시기가 된다. 그래서 올해 말 내년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바이오 대형주들이 좋은데 그 중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반등 정도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을 이제 안 맞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수요는 감소를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바닥권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제는 셀트리온 그룹주를 많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또 이 바이오텍이 부진한데 그쪽을 상쇄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이 좋아요. 이번에 또 간학회도 있죠. 그쪽에서 리보세라닉과 또 중국 업체하고 임상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는 HLB 그룹주들도 어제 좀 양봉을 좀 뽑아 올렸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좋아하죠. 슈링키 장비 출시하면서 강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10%, 뭐 5%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한 방에 상한가를 바라올리는 그런 종목들도 있다는 거죠. 이건 상한가를 기록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께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때 파이프라인 가치가 탄탄하다, 몇 개씩 있다, 임상 실행하는 거. 여기서 한 100% 올라갔어요. 최근에도 이제는 하락을 할 때 보면 지그재그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은 급등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살펴드릴게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좋은 어떤 기법 강의를 한번 해드릴까요? 자, 뭐냐면 잘 보시면 주식은 누구가 싼 값에 매집을 해서 비싼 값에 차익실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머니 게임인데 누군가 장기간 매집을 해서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 다 팔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급등을 시켰으면 바로 빼지 않고 지그재그 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팔아먹기 위해서 하락시켰다 반등시켰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여기 꼭지에 물렸던 투자자들이 아이고 나는 손절했어 또는 나는 조금만 반등하면 매도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지그재그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등 이후에는 지그재그 하락을 해요. 근데 지그재그 하락을 하면 이제 매도할 투자자들은 다 매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강한 움직임이 나오죠. 그래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같이 분석을 하고 이게 왜 좋은지를 이야기를 했고 또 국고채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찬스가 왔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아침에 이제 확인하고 했더니 당일날 보합선에서 상한가까지 말을 올리는 기업을 통했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100%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한 8, 90%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바이오가 좋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런 쪽에를 이제 공략을 했는데 일단은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지난주 이제 자료였는데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쪽이 될 수 있냐? 여전히 키메리 강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뭐냐? 결국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치료하는 면역 세포가 있는데 특정한 이제 암을 공략하는 게 이제 T세포라고 하죠. 이제 T세포를 좀 더 좀 강화시키는 게 바로 키메릭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반 군인을 특수한 군인, 뭐 공수부대나 또는 해병대, 뭐 기갑부대 이렇게 만드는 게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이 많은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냐 이 말이죠. 지금 이미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두 종목 정도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이오가 가면 시장이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기업들이 이렇게 쭉 있다고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장에도 있는데 이게 좀 빠졌는데 이 수십 개 중에서 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도 제가 좀 방송에서 다 못하니까 그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신풍제약이나 이런 게 뭐 20몇 배씩도 올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리포트를 써서 급등 직전에 분석을 해드렸고 녹십자도 한 300%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이오 중에서도 강하게 용트림하는 종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오에 집중을 하고 대신 모든 종목이 좋지는 않아요. 특정한 한두 개, 두세 개가 올라가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잘 참여하시면 제가 또 잘 분석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3의 물결 우크라이나 재건 좀 말씀드렸죠. 최근에 남부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거뒀고 러시아가 철수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 합참의장도 야 러시아 한 10만 명 전사한 것 같아. 우크라이나도 많이 전사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젤렌스키도 만약에 푸틴이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는 평화협상을 할 용의가 있다. 근데 그 탈환했던 거 다 내놔라 이렇게 이제 점령했던지 푸틴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겠죠. 하지만 젤렌스키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보면 바이든은
이제 전쟁에 대한 피로도를 많이 느끼고 있다. 어떻게든 협상을 돌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이제 러시아도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곡물 수출도 이제 안 되니까 깡째를 부렸죠. 야, 곡물 수출 제한해 했는데 며칠 만에 다시 재개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이제는 다들 힘들다고요. 피로감을 느낀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항상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전에 이미 주가는 귀신같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또 제2의 마셜 플랜을 유럽에서 머리를 맞대고 하고 있고 또 IMF도 우크라이나 재건에 지금 빨리빨리 돈을 대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움직이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상승 초기에서 접근해야 되고 복합 테마, 네옴시티나 또는 이런 쪽으로 복합적인 종목이 있다고 그런 종목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데모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모듈러 주택에서는 네옴시티와 관련이 있는 그 관련주가 있다고요. 그런 종목도 움직이고 또 SY 같이 모듈러 주택을 만드는 업체들이 바닥에서 조용할 때 사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이제 시차를 두면서 다 순환매가 나오잖아요. 데모가 움직일 때는 데모로 해야 되고 지난주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는 데모가 타이밍이 왔다. 근데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도 이제 전쟁통이라 이게 집을 잃은 사람들이 많을 테니 이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바로바로 살 수 있도록 공장에서 한 70% 만들고 현장에서 30% 조료하는 이런 모듈러 주택의 강점을 볼 수 있다. 근데 그 종목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이제 SI가 이번 주 장대 양봉을 좀 뽑아 올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그때그때 맞는 주도주를 봐야 된다. 이때 좀 빨리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데모가 이번 주에도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같이 이제 공부를 했고 분석을 해드렸는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여는 날 이제 제가 리포팅을 제시해드렸죠. 물론 공개 방송에서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저의 강점은 이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좋다. 그러니까 급등 직전에 타이밍을 제시해 드리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가 있죠.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상승을 하고 있고 또 현대 에버다임도 최근에 이제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최근에 강한 슈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는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모듈러 주택 관련주, 뭐 SI 같은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고 앞으로는 이 복합된 테마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모듈러 테마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주가 코론 글로벌이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가 우크라이나 재건주이면서도 네옴시티를 엮이는 그런 종목들이 한 두 종목 정도가 있다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자, 이것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주를 잘 봐야 되고 그다음 제2의 물결은 계속 이어지고 있자. 네옴시티 관련주들. 자, 이번에는 어떤 쪽이 강점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 빈살만이 이제 17일 날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빈살만은 최근에 온다가 했다가 다시 번복을 했죠. 왜 그랬어요? 이번에 바이든이 되면 우리를 안 도와주게 생겼어. 우리를 중동의 맹주로 안 키워줘. 그러니 트럼프나 공화당이 좋아져야 돼. 그래서 트럼프 쪽에 이제 자금을 대거나 아니면 지지를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을 보이고 또 원유도 감산하달라고 하니 안 해줘. 바이든은 야 그러면 무기 팔지 말고 이번에 세계 엑스포 하는데 저기 지지하지 말고 오히려 한국 편들기를 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것 때문에 괜히 가봐야 좋을 일도 없고 또 협상을 위해서도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잘 하고 있는데 저기서 우리가 조금 더 단가를 좀 낮추려면 아무래도 좀 한번 깡짜를 놔야 돼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안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이번에 원희룡 장관이 가서 야 그럼 우리가 세계 엑스포 유치 경쟁하는 것과 관련해서 뭔가 양국의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리고 이렇게 오고 그럼 왔을 때 이제 우리 대통령과 이제 접견도 하고 할 텐데 과연 우리는 선물이 뭐냐 이거죠. 엑스포 정도는 내어주고 네옴시티나 원전 수주를 하는 그런 빅딜도 가능하다. 근데 과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실제로 어떤 이 기사화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빅딜 돼도 공표 가능성이 낮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시장에 원전이나 또 네옴시티와 관련해서 좋은 종목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요? 최근에 주도주는 4대 천왕이 있다고 했죠. 한미글로벌, 유신, 뭐 기타, 히림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들이 그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인디에프나 아니면 또 어떤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종목들로 짧게 순환매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이쪽에 뭐 감리를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선정이 되거나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좀 다시 한번 움직일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주들도 해외 수주가 계속 잇따르고 있죠. 폴란드 원전 수주했고 이번에 사우디 원전도 2기가 1.4기가짜리 건설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은 사우디는 이제 핵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란도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중동의 맹주가 되려면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자꾸 미국이 견제를 해서 이게 안 돼.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한미가 같이 공동 진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빌미로 해서 또 스리슬쩍 서로 화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진행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바이든의 입장이 강경하다면 또 이번에 그 머스크가 트윗 인수하는데 자금도 됐잖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다음 정권으로 뭐 넘어가지. 이 프로젝트는 아주 큰 프로젝트고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도 이제 일부 올라가고 그거보다는 시장은 항상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 이제 이런 종목들이 강해진다고요. 자, 그랬을 때 방한을 하게 되면 이제 세계 인사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바이든이 만나서 UAM이나 뭐 기타 종목들이 원전 관련주들도 한미 정상회담 때 만나서 강해졌고 UAM도 그때 테마가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제 현대 삼성 컨소시엄이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다. 앞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역시 이 대기업 회장들하고의 어떤 친분 관계 이게 아주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빈살만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사람 안 되는데 이주영 회장이라는 이야기죠.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AI, 5G, 그다음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스마트 시티 구성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가. 그리고 이 건설 쪽이 뛰어나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어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로봇이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죠. 그다음 이제 정의선 회장하고는 만나서 뭐 도심항공 모빌리티 또는 수소,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 다 너희 첨단 소지지 않냐? 거기에 뭐 우리가 UAM도 만들어주고 또 자율주행도 우리 전수해줄게. 또 수소, 그린 수소도 뭐 생산해줄게. 로봇도 해줄게 해서 이런 교통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그런 쪽을 이제 정의선 회장하고는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걸로 보여지고 최태원 회장하고 만약에 만난다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그다음에 뭐 구광모 회장은 우리 가전 쪽에 강점이지 않냐. 지난번에 사우디에서 LG AI 플랫폼 빅싱큐가 꼭 필요하다 네옴시티에 그런 말을 했으니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나 이 두 쪽보다는 앞에 삼성이나 현대 이쪽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로 네옴시티는 이게 4대 천왕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세아특수강이 지난 금요일 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아특수강하고 거의 흡사한 이제 유신이 이제 같이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히림이나 이건 이제 경고 딱지가 붙어서 하루 이틀 쉬었다가 하니까
다음 주 중반에 한미글로벌과 같이 이제 움직일 것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좀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고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그런 쪽을 잘 봐야 되는데 그쪽이 어디가 되느냐? 바로 이제 로봇이나 UAM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스마트 시티나 또 이쪽으로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핀텔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련 기술 때문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전히 여기 보시면 지금 세아특수강은 이런 자리라고요. 5일선 위에서 딱 몸통을 줄여놨죠. 항상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주식이 아주 쉬워집니다. 잊지 말자 625. 전 뭔 말이야. 항상 주식은 이슈화 재료를 먹으면 정배열 초기에서 해야 됩니다. 60선 위에서 20선 위에서 5선 위에서. 그럼 앞글자만 따면 625잖아요.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6.25란 이야기죠. 잊지 말자 6.25.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그 매수를 할 때는 전선 위에 참새가 올라가 있는 것처럼 5일선 위에서 몸통을 줄여줄 때 이런 날이 강한 상승이 나온다. 저도 이때 저의 그 기법으로 잡아낸 거죠. 자, 여기서도 보면 5일선 위에서 딱 몸통을 줄여놨죠. 그러니까 강한 상승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쉽게 급등주를 상승 초기 정확한 시점에서 잡아낼 수 있는 그 비법 강의를 토요일과 일요일 날 무료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시장이 이제는 살아나고 있는데 아직도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일주일 체험권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힘든 분들 다 오세요.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 분들 다 오셔가지고 반드시 청취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보면 저는 이런 자리 또 5일선 위에서 몸통 줄일 때 공략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렇고 이게 자꾸 빠졌는데 자, 한미글로벌 그렇죠. 유신은 이제 다른 차트인데 어떤 이런 거나 아니면 히림 이런 것들도 탑 바닥권에서 이렇게 요날 이 급등 나오는 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런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 한국 경제에서 가장 강력한 주간 단위로 이런 압도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경제가 메이저리그잖아요. 그 중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도 뉴욕 양키스 같은 투자 전략을 드리니까 우리 공개방송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로봇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은 지난번에 대중국 압박 전략에 이어서 전기차 반도체에 이어서 이제는 AI 로봇 쪽으로 확산된다. 왜냐하면 중국 공안들이 쓰고 있는 저 선글라스가 단 몇 초 안에 14억 인구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도 아버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모든 집에서 삼성을 사용하는 그런 일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로봇의 드라이브를 건다. 그리고 전 세계가 떨어진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로봇이나 이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손정희 회장이 투자에 실패해서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ARM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난항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사주면 좋은데 삼성은 아직은 좀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빈살만과 친하니 너희가 이번에 네옴시티 수주하고 싶지. 이번에 회장도 됐잖아. 성과도 있고 현 정부하고도 조금 더 좀 잘해주면 좋고 해서 내가 이런 제안을 하고 이번에 일본도 또 방문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이재용 회장하고 빈살만도 또 아주 돈독한 사이라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보면 다음 주에는 AI 관련주들이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고 또 이제 드론이나 UAM이 재건이나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뭐 우리 대통령이 야, 이란에서 러시아 드론 개발해주고 대줘가지고 상당히 전쟁에 성과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드론이나 UAM이 시장의 확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사우디 네옴시티에다 UAM을 건설해보자. 이번에 이제 그 정의선 회장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이런 관련주들도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시장은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데모나 또는 SY. 그다음에 이번에 빼빼레데이 때 그 중국에서는 광군절이라고 하죠. 솔로데이. 이때 청담 글로벌이 좋다 했는데 청담 글로벌도 짱대 항목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조용한 상승 초기 종목, 또 새내기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핀텔 이런 종목들, 탑 머티리얼이나 이런 종목들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 드립니다. 자, 투자 손실로 매일매일 용광로를 끌어안고 사는 그런 힘든 여러분들, 이제는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어떤 종목이든 사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종목 들고 있지 말고 이렇게 데모, 핀텔 이런 종목들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좋은 종목들을 많이 분석을 하고 상승 초기에 조용하게 제시해 드렸죠. 자, 이제는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관리를 안 하다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한 방에서 주간 단위로 20%씩 종목들이 뭐 60%씩 이렇게 다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10배 나오는 종목들도 앞으로는 이제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텐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뭐 한 40, 50%, 그다음에 올라가면 5, 60% 이런 것들이 다 상승 초기에 이런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굴을 해드렸는데 히림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을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테마 순환매에 맞춰서 바이오가 움직이면 또 바이오주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이때는 뭐 현대일렉트릭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현대에버다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시장의 어떤 주도주는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이 에코프로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여기서 올라가면 한 100%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소화학도 한번 쭉 100몇 % 상승했다가 최근에 다시 리포팅을 해야 되는데 역시 썩어도 준치죠. 강하게 잘 올라가는데 이런 모습. 그리고 이제 상승 초기에 이런 자리에서 제시해 드렸는데 배터리 관련주들은 꼭 끌고 가면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용광로를 끌어안고 살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안 좋은 종목은 반등을 하면 반등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목 교체가 필요하고 항상 시장은 이슈와 재료를 먹은 종목들이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늘 무료 공개 방송, 토요일,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 급등주를 상승 초기에 잡아내는 비법을 강의를 좀 해드릴 거예요. 무료로. 그리고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무료 일주일 체험 권한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좋은 종목도 얻어가시고 또 체험 서비스도 맛보시면 여러분들 투자에 큰 힘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